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VFX 기반 리얼타임 컨텐츠 기업이라고 기업 설명의 영상에서 언급을 하였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테크 스튜디오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가 최근에 IPO 영상들 많이 올리긴 했지만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조금 많고 이 VFX가 뭔지 조금 이해를 한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수요 예측은 현재 마친 상태고 내일부터 모레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날 환불 예정이고 상장일은 다음 주 24일 날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9,000원에서 11,000원인데 11,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총 공모 금액은 154억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규모의 청약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청약 한도는 11,000주인데 참고사항에 보면은 11,000주에서 14,000주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범위에서 그냥 11,000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환매 청구권하고 구주 매출은 없고 청약 한도를 보시면 온라인 기준 50% 3,025만 원에서 최고 우대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8,15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총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수가 35만이고 균등 배정으로 17만 5천만 주 정도 될 것 같고요. 균등 배정 물량하고 비례 배정 물량을 많이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 단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청약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되는 증권 계좌 수를 한번 참고한 다음에 몇 주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몇 프로 확률로 한 주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고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 산정 같은 경우에는 VFX 기술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각종 컨텐츠나 광고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라서 영상 컨텐츠 기업하고 광고 기업들을 모아서 평균 PER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을 103억 정도로 잡고 연할인율 30%를 3년을 적용한 2020년도 단기 순이익 평가를 약 46억 8,9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냈는 기업이라고 가정하고 현재의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9,000원에서 11,000원 정도였는데 11,000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사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확실히 영상 컨텐츠 맞고 광고 기업들 맞지만 이 기업들이 과연 VFX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매출들을 올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관계 없는데 유사한 말 그대로 업종이기 때문에 적용한 거라면 사실은 이 기업들보다 훨씬 더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타법인 취득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을 때 VFX 기술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LED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쉽게 말해서 새로운 스튜디오를 제작하는데 자금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 리얼타임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타 법인들 증권을 취득하는데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회사들이 후보군에 있고 어떤 회사들을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시된 게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업종 분석을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테크 스튜디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얼타임 엔진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광고 VFX 스튜디오를 접목을 했는 이런 글로벌 광고 영상 제작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VFX가 뭔지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VFX는 버추어 이펙트 아니면 버추어 FX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각적 특수 효과를
구현해내는 스튜디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예시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바타라는 게 있습니다. 아바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람 몸에 특수한 복장을 입히고 뭐 손가락부터 그 모든 관절 움직임을 다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어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특수 효과로 입혔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사람 표정도 실제 사람들 얼굴에 각종 포인트를 찍어 놓고 이 사람이 웃을 때 특수 가상의 인물들이 같이 따라 웃고, 그리고 인상을 쓸 때는 같이 인상을 쓰고, 그리고 말할 때 같이 입모양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특수 효과들을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적혀 있듯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아바타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수 효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영상 속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3D나 최대한 그 실물에 가깝게 구현을 하는 게 전부 다인데, 자이언트 스텝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정해진 움직임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이미지 속에 있는 인물들을 똑같이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컨텐츠들을 했는지 한번 보자면은,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언택트 쪽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콘서트 같은 것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언택트 가상 공간에서 이제 그 콘서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 가상 공간의 연출 같은 것들을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연예인들 특정 이미지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해진 이미지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이언트 스텝의 기본적인 기술력은 컴퓨터 게임을 만들던 리얼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도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 엔진, 이런 엔진을 합성해 가지고 쓰는 용어로 이제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하고, 이런 리얼타임 엔진을 통해서 이제 버추얼 크리에이티브 실감형 퀄리티 연출 및 아트웍 능력, 쉽게 말해서 이런 기술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실존 인물들하고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연출할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부터 계속 어떤 기술인지 반복해서 어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그 기술력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보면은, 창업 후에 국내외 5,300여 편의 VFX 광고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2017년도에는 미국 법인을 현지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VFX를 활용한 글로벌 어워드 같은 것들을 수상을 했고, 이런 기술력들을 인정받아서 디즈니, 넷플릭스, MBC, 유니버셜 같은데 공식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조금 따져보니까 실제로 넷플릭스하고 디즈니하고 뭐 MBC하고 이런 쪽하고 뭐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큰 매출을 막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이런 큰 영화 대작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수 효과를 내는 한 파트 같은 것들을 참여했는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게 다 경력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큰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그 오래전부터 삼성하고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고요. 특히 갤럭시 광고 같은 것들을 할 때 초기부터 자이언트 스텝이 참여를 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규 모델을 출시할 때 보안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성 갤럭시 휴대폰 광고를 찍을 때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보안력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갤럭시 광고에 참여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해왔던 또 다른 일들을 보면은 비대면 콘서트, XR 라이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컨텐츠로 활용을 했고요. 코엑스나 인천공항 5개 전광판 쪽에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요걸 못 봤었는데 평창 올림픽 개폐회 식 할 때 자이언트 스텝에서 활용하는 뭐 실시간 그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하고요. SKT나 구글 글로벌 하고 협력해서 5G 기반 실시간 AR 모바일 컨텐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퀄리티 디지털 자산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해왔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컨텐츠들을 자기들이 다 라이브러리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고 이게 곧 바로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을 축적했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높게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현재 네이버 나우 쪽에서 SR 콘서트라고 해서 여러 연예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콘서트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하고도 실제로 이런 파트너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감형 컨텐츠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참여하고 있고 2015년도 세계 최초로 상설 홀로그램 콘서트 및 뮤지컬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였고 그걸로 세계 최초 언택트 유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을 이런 가상 모델들을 만들어서 실제 그 연예인들이 움직이면은 이런 가상에 있는 어, 가상에 있는 캐릭터들이 똑같이 움직이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 이런 원래 컨텐츠 광고 제작 관련해 가지고 과거부터 이렇게 컨텐츠들을 제작해 왔지만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리얼타임이라는 것을 연구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전체 매출의 리얼타임 컨텐츠 관련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향후 이 리얼타임 컨텐츠라는 걸 통해서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 향후 연평균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감형 컨텐츠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함과 동시에 요 실감형 컨텐츠 시장은 68.5%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경의 의미가 약한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라는 장점이 있고 현재 미국 쪽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실감형 컨텐츠 시장에 관련된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2021년도부터 해서 매출 성장이 큰 폭으로 점핑 2023년도까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들 국내에 아까 유사 기업들이 이 VFX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은 글로벌 기업들 중에 이런 영상, 컨텐츠, 미디어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VFX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말 기술력이 괜찮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자, 현재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단기 순이익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 시장이 급변함과 동시에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그렇게 되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충분히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 최대 주주가 약 35.9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상장일날 유통 물량을 보시면은 약 30% 정도로 굉장히 양호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차 때 약 4.87% 정도의 유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지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상장 후 1년 이내에는 커다란 매도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1개월 차 때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가 최대 주주 중에 7.6%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최대 주주의 지분을 보시면은 19%, 그리고 최대 주주의 배우자분께서 약 15.6%로 약 34.6%, 7% 정도 되겠네요.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이지철 사장 대표이사님도 약 5.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조금 최대 주주의 구성원들이 조금 복잡하다라는 건 있지만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딴 것보다 네이버가 7.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조금은 기대가 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 이상, 그리고 벤처금융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 보호예수 물량이 없어요. 요 앞에서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 물량이 약 12, 16, 17, 18 정도 되겠네요. 18% 정도가 상장일 유통 가능할 때 조금 매도 물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커다란 상승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물량들도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미리 얘기 드리자면 약간 그런 물량이 나서 주가 하락을 초반에 만든다면은 그때는 또 다른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요. 전체 공모 가격이 11,000원이잖아요. 11,000원에 65.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뭐 사실상 그렇게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물량들도 전체 물량이 1.8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담되지가 않습니다. 신규 상장하고 1개월 채 되지 않은 기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행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물량 비율이라든지 행사 가격이 공모가 대비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므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공모가가 11,000원, 시가총액이 1,037억 정도가 되고요. 현재 장외가가 2만원까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만원에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면 상장 후에 1,886억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가총액이 지금 당장 크다 작다라고는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은 충분히 현재 자이언트 스텝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큰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이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크게 많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어필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수주해 온다면은 이 시총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약 290만 주 정도, 전체 물량이 30%,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은 320억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2023년도 추정순이익이 103억, 30% 3년 할인해서 2020년도 추정순이익 현가로는 46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그냥 PDR 한번 계산해 보자면 공모가가 됐을 때는 22.12, 장외가가 됐을 때는 40.22, 조금은 유사기업들의 29.55하고 비교하면은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VFX 기술을 유사기업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따져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아도 적정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비율이 30%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 예측 때 보면은 기관들 참여 경쟁률도 높고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했는 비율이 23.36%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최근에 조금 추세가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에 곱하기 3배에서 4배 정도가 보통 되어 가지고 확정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이렇게 높게 나왔을 때는 약간 예외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뭐 말 그대로 두 배만 되어준다고 해도 전체 물량이 50%거든요. 그래서 꽤나 높은 비율로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상장일날 유통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물량에서 거의 한 4%에서 5% 정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 상장일날 유통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청약을 할 거냐 말 것이냐, 미래는 미래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얘기 드리자면, 일단 다양한 광고와 영화 그리고 엔터 사업 분야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새로운 시장이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열릴 것인 게 아니고 사실은 열렸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의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고, 이것 말고 다른 사업 분야 쪽에서도 분명히 시장들이 열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으로 자이언트 스텝의 매출이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유사 기업들 중에 VFX 관련 기술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자이언트 스텝과의 격차를 얼마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이 VFX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기업과 자이언트 스텝의 기업 가치라든지 혹은 기술력의 차이들을 한번 알아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입지를 갖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현재 기업 설명의 영상과 자료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기관의 수요 예측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청약하면은 수익을 주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일반 투자자들에게 나눠지는 주식수가 적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청약 주식수를 보면은 공모로 진행되는 청약이 전체 물량이 한 12% 정도였죠.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균등 배정만 신청할 경우에 수수료만 납입하고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 라이프 시멘틱스와 동일하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라이프 시멘틱스의 그 수요 예측이 아니죠. 청약했는 그 결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례 배정 풀 청약 시에 역시나 많은 주식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큰 상승은 이거는 대무로죠. 오타입니다. 큰 상승이 일단은 기대되기 때문에 배정되는 주식수가 적다고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청약 일정이 겹치는 제노코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고 어디가 더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제노코랑 자이언트 스텝의 경쟁률을 보고 어느 쪽에 청약할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를 하자면 제노코는 DB죠. DB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을 진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청약할 수 있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계좌가 만들어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만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은 DB 쪽에 청약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제노코가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약 한 2-3시간 후에 또 재놓고 올릴 예정인데 그 영상 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